안녕하세요. 11월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구글 마케팅 솔루션 팀의 이은하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내용은 유튜브의 광고 성과 확인 및 분석하기입니다. 세션이 진행되면서 궁금하신 점은 화면 오른쪽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세션이 끝난 후에도 평소 애드워즈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Q&A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세션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영상이 끊길 수가 있는데요. 영상과 음성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팅창에 적어서 해당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면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이 넘어가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의 세션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튜브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먼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브랜딩 캠페인의 임팩트를 측정할 수 있는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라는 방식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캠페인이 끝난 이후 최종적인 결과를 리치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유니크 리치 리포트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와 유니크 리치 리포트를 신청하실 때에 주의하셔야 될 부분에 대한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튜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 브랜딩 캠페인을 집행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매체가 유튜브인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코리안 클릭으로부터 매월 조사하는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먼저 월별 순 방문자 수를 봐도 경쟁사의 적게는 1.9배, 그리고 많게는 3.9배 많은 2,728만의 순 방문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방문자들이 유튜브에서 체류하는 시간은 월 128억 분인데요. 체류 시간의 경우에는 경쟁 플랫폼의 13.2배에서 많게는 51.2배나 높은 시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들어오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 캠페인을 집행하실 때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되는 비디오 플랫폼은 바로 유튜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에 대한 좀 재미있는 사실을 몇 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소스와 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튜브 광고를 TV 광고보다 3.3배 더 집중해서 시청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 영상을 집행하실 경우에 TV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하는 것보다 더 훨씬 집중해서 광고 영상에 몰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영상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추적해본 결과도 재미있는데요. 유튜브는 다른 소셜미디어보다 영상 광고를 계속 응시하는 시간이 1.8배 길었고 그 집중도는 2.6배 높았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용자들의 시선이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느냐를 트래킹해 보았는데요. 유튜브 영상의 경우에는 94%의 시선이 비디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편 소셜미디어의 경우에는 비디오 영상이 아닌 다른 영역에 시선이 많이 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6%의 시선만이 영상 영역에 머무른 것으로 결과가 추적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저희가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리서치를 해보았는데요. 여성 30세 스마트폰 유저와 여성 20세 스마트폰 유저를 비교해 본 결과입니다. 왼쪽 화면에 보시겠지만 빨간색, 즉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곳은 영상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편 다른 소셜미디어의 경우에는 스크롤이 너무 빨라서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분석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디오 영상에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즉 유튜브의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좀 더 집중해서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광고 영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광고 영상을 보고 나서 실제로 광고 시청 후 제품이나 브랜드에 호감이 간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타 미디어 영상 플랫폼과 TV에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품이나 브랜드에 호감이 가는 것을 넘어서 이 제품 혹은 브랜드를 더욱더 구매하고 싶어진다라고 대답한 사용자도 다른 미디어와 TV 대비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브랜딩 캠페인을 집행하는 브랜드 혹은 마케터라면 유튜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브랜딩 영상 캠페인을 집행하실 수 있는데요. 정작 캠페인을 집행하는 마케팅 담당자로부터 피드백을 들어본 결과 유튜브의 캠페인 집행에 대한 성과 측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 전달받았습니다. 특히 유튜브 캠페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애드워즈 화면에서 노출, 조회, 클릭과 같은 영상 집행 이후에 받으실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항목들이 브랜드에 갖는 자산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추적할 수 없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받은 피드백은 실제로 브랜딩 캠페인을 집행한다고 해서 마케팅 인사이트가 곧바로 추적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브랜드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오프라인 리서치에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는 마케팅 인사이트는 주로 이렇게 비용을 많이 투자한 오프라인 리서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캠페인의 결과물이 다소 늦게 나타난다는 것이었는데요.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거나 실제 캠페인의 최적화에 도움이 될 만한 컨텍스트를 비디오 캠페인을 통해 받아보시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션을 준비한 이유는 브랜딩 캠페인의 실제 임팩트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의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인데요. 유튜브 캠페인을 집행하실 때 별도의 비용 없이 매체 비용만으로 광고 상기도, 브랜드 인지도, 혹은 브랜드 선호도, 고려 의향, 구매 의도 같은 브랜드 관련 매트릭을 측정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기능입니다.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가 적합한 광고주는 아래와 같이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집행하시는 광고주라면 캠페인을 집행하실 때마다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를 집행하시면서 브랜드 매트릭스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 추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출 횟수가 필요한데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노출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 비용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50만 원 이상씩 한 달 정도 집행을 하신다면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를 고려해 볼만 합니다. 최소 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리에이티브가 여러 개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캠페인이 시리즈물로 구성된 경우가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 중 광고 상기도라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크리에이티브 중에 가장 디지털에 적합한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시리즈물의 경우에는 각 편마다 얼만큼 브랜드 리프트가 발생하였는지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한 인사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보고 계신 광고주 혹은 마케터분들이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를 한 번쯤 제안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문조사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는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동 원리입니다. 트루뷰 캠페인을 집행하시게 되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노출군과 미노출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노출군이라고 한다면 광고 영상에 노출이 되어서 스킵을 했거나 혹은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미노출군이라고 한다면 광고의 타겟팅에 속하기는 하지만 영상 자체에 노출되지는 않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노출군과 미노출군으로 나누어서 각각 광고 영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노출군과 미노출군에서 보이는 답변의 차이가 바로 브랜드 리프트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태그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서베이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특별히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소 집행 비용만 충족하신다면 매체비만으로도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는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광고 솔루션을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백엔드의 솔루션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사이즈가 다른 오프라인 리서치 대비 훨씬 더 크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저희가 샘플 사이즈는 다른 경쟁사 대비 10배 정도 많게 나타나고 있고요. 보통 순 응답자 수는 8,000명에서 12,000명까지 모이게 됩니다. 순 응답자 수가 이렇게 모이는 것과 별개로 응답률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의 설문 응답률은 15%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15%라는 응답률은 경쟁사의 200배 정도 높은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 자체에 대한 통계적인 엄밀성 및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최적화에도 바로 활용해 보실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인데요. 최대 일주일 안에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의 결과값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태그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PC 화면이고 오른쪽은 모바일 화면인데요. PC와 모바일 캠페인 모두에게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광고 영상의 영역에 설문조사가 나가게 됩니다. 즉 본래 사용자가 보고 싶어 했었던 영상의 바로 앞부분, 즉 원래 광고가 나갔어야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설문조사를 내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트리뷰 광고를 스킵하실 수 있듯이 이 설문조사 역시 스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의 리포트 결과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너뛰는 사람, 그리고 시청자, 그리고 이 두 값을 합한 비교값을 전혀 광고가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의 값과 비교해 보게 되는데요. 건너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광고 영상을 노출되기는 하였지만 스킵 버튼을 누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라고 한다면 광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였거나 30초 이상 시청하여 과금이 된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조군 쪽에서 포함되어 있는 광고 영상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사람과 이 건너뛰는 사람, 시청자 간의 결과값을 비교하게 되는 것인데요. 상대적 차이 부분이 바로 캠페인의 결과, 즉 브랜드 캠페인의 임팩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대조군 대비 실험군이 얼마나 많은 상승을 기록했는지를 좀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5초 이후 스킵 버튼을 누른 건너뛰는 사람에게도 전혀 노출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리프트가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건너뛰는 사람 쪽에서 나타난 리프트는 여러분들에게 과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료로 가져가시는 광고 임팩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금이 되었던 시청자들이 보여주는 리프트가 더 유의미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조군과 비교해 봤을 때 항상 광고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들의 광고 상기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즉,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 과금이 된 사람들에게 올바로 광고 영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기억시켰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타겟팅 그룹 간의 세부적인 비교도 가능하신데요. 남녀별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고, 만일 연령 타겟팅을 하셨다면 연령 타겟팅 극 간에 나누어서 상대적 상기도가 얼만큼 이루어졌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기도를 비교해 보심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소구 지점이 어디였는지 판단하실 수 있음과 동시에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혹은 좀 더 브랜딩 캠페인에 투자를 해야 할 영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부가적인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응답을 받았는지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상대적 광고 상기도 혹은 상대적 구매 고려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광고 상기도를 측정하셨다면 왼쪽과 같은 결과를 받아보실 거고요. 구매 고려도를 측정하셨다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받아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사 브랜드가 다른 경쟁사 3개 대비 얼마만큼의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역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실 수 있어서 과연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 혹은 우리 제품이 어떤 지위에 놓여져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를 이용해서 유튜브의 광고 성과를 측정하시게 되면은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실 텐데요.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5세부터 34세의 구매 의도가 다른 연령 급감보다 높게 관찰된 경우 해당 연령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시는 것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혹은 특정 캠페인에서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집중적으로 낮게 나타났을 경우 혹은 높게 나타났을 경우 관련 캠페인의 노출량을 증대하거나 감소하시는 플랜을 다시 수립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캠페인에서 유의미한 값의 상승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타겟팅 설정을 변경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랜드 서베이의 결과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캠페인에 대한 실시간 최적화가 가능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최적화를 집행하시면서 각각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분석으로 활용하시는 부분인데요. 대행사의 경우에는 여러 브랜드 혹은 여러 영상에 대한 브랜드 캠페인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 캠페인이 유튜브 캠페인으로 운영이 된다면 각각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를 집행하면서 어떤 식의 결과를 보이는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능한 모든 캠페인의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를 진행하시게 되면 광고 상기도, 구매 의도, 브랜드 인지도 등등이 각 버티컬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광고 소재가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많이 모아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아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크리에이티브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의 결과값과 영상의 조회율 등을 복합적으로 비교해 보시면서 가장 좋은 미디어 플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의 결과는 장기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저 영상과 예고편 영상, 그리고 본편 영상 3개의 크리에이티브가 있는 경우에 각각 그 크리에이티브가 어떤 식의 광고 상기도를 보이고 브랜드 인지도를 기록하였는지를 트래킹해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티저 영상을 런칭한 경우 티저 영상에서 발생했었던 광고 상기도와 예고편 영상까지 같이 진행했을 때의 광고 상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편까지 모두 시청했을 때의 광고 상기도와 브랜드 인지도를 차례차례 비교해 보신다면 캠페인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어떤 식의 브랜드 인지도를 기록하였는지를 참고하시면서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를 어떻게 집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신 미디어 플랜 혹은 광고 캠페인에 대한 구상을 먼저 저희 쪽에 공유해 주시고요. 측정하고 싶은 목표값과 질문을 사전에 정의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534 혹은 1834 중 어떤 연령대가 가장 중요한 대상인지, 그리고 각 연령대에서는 어떤 인지도 상승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저희 쪽에 공유를 해주시면 가장 좋은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의 설계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혹은 크리에이티브가 어떤 여성 고객에게 효과적일지를 측정하고 싶으시다면 그 고객에 맞는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의 구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단위로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캠페인에 이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를 적용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설문의 결과는 빠르면 3일, 늦어도 5일 안에 완성이 되게 되고요. 그 설문의 결과값을 바탕으로 7일 이내에 브랜드 리프트 보고서를 저희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튜브 캠페인의 최종 결과를 리치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유니크 리치 리포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캠페인을 집행하셨을 때 예약형인지 경매형인지 혹은 마스트헤드인지 예약 상품인지를 제한하지 않고요. 유튜브 캠페인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어떤 타겟 고객에게 얼마만큼 도달을 했는지 측정하고 싶으신 경우에 이 유니크 리치 리포트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만일 TV 캠페인과 디지털 캠페인을 함께 집행을 하고 계시다면 리치의 개념이 보다 익숙하실 텐데요. TV가 거둔 리치와 디지털이 거둔 리치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함으로써 좀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스크린, 크로스 디바이스까지 유니크 리치에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린별로 혹은 디바이스별로 통합 캠페인 리포팅이 필요하시다면 유니크 리치 리포트를 한번 측정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유니크 리치 리포트의 예시 화면입니다. 가장 위에 보이시는 부분이 유튜브 캠페인에 얼마만큼을 투자하셨는가에 대한 총 집행 비용이고요. 다음 유튜브 캠페인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셨던 연령 급간을 알려주시면 해당 급간이 실제 인구수는 몇 명이고 유튜브에는 몇 명이 있고 우리 캠페인이 그 도달한 인구수는 몇 명인지를 유니크 리치라는 개념으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산하게 된 값을 배경으로 해서 도달률과 GRP, CPRP를 차례차례 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CPRP와 GRP의 개념, 그리고 리치의 개념까지 합쳐지게 되면 TV 캠페인과의 비교가 좀 더 용이해집니다. 유니크 리치 리포트의 산출 원리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 그리고 재산 패널 자료를 모두 활용해서 저희의 통계적인 오류를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모델링 결과를 크로스 디바이스에 적용하고 쿠키 값을 분석하는 데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유니크한 값, 즉 고유 값의 몇 명, 인구의 몇 명이 트루뷰 캠페인 혹은 유튜브 캠페인에 노출되었는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니크 리치 모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값은 우리 브랜드 혹은 우리 제품이 타겟팅하고 있는 인구의 몇 %에게 우리 광고를 알렸다 라는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와 유니크 리치 리포트를 사용하실 때에 유의하셔야 될 점을 조금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는 트루뷰 인스트림 광고와 범퍼 애드를 측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 상품마다 최소 집행 금액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광고 상기도,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구매 고려도의 경우에는 트루뷰 인스트림의 경우에는 집행 시작 7일 이내의 총 예산이 3,500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광고 상기도와 브랜드 인지도를 동시에 측정하고 싶으시다면 집행 시작 7일 이내의 총 예산이 7,000불 이상인 경우에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테이블을 확인하셔서 지금 플랜하고 계신 캠페인이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에 적당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초형 상품인 범퍼헤드의 경우에는 조금 더 최소 집행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광고 상기도와 인지도, 구매 고려도 중에 한 가지만을 측정하고 싶으시다면 집행 시작 7일 이내의 총 예산이 2,625불입니다. 두 개 정도의 매트릭을 측정하고 싶으시다면 7일 이내의 총 예산은 5,250불입니다. 광고 항목에 따라서 최소 집행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먼저 제안을 하실 때 예산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항목에 대해서 유의하실 점입니다. 설문의 내용 중 질문 부분은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기로 입력되는 것은 자사 브랜드를 포함해서 총 4개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4개의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보기가 합쳐져서 총 오지선다형의 질문에 응답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에는 중복이 가능하고요.
설문 자체를 스킵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 신청 시 유의하셔야 될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라이브 되기 이전에 신청이 완료되어 적용되어야 합니다. 라이브 된 이후에는 바이어스가 생긴다고 판단해서 시스템에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캠페인이 반드시 라이브 되기 이전에 저희 쪽에 설정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의 설정은 brandkr@google.com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청 이메일을 보내주시게 되면 저희가 설문 항목과 보기를 입력해서 저희 쪽에 전달해 주실 수 있는 템플릿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리포트는 최대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되어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크 리치 리포트 신청 시 유의하셔야 될 점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보관할 때의 정책에 의해서 90일간의 데이터까지만 모아둘 수가 있는데요. 과거 90일보다 훨씬 더 전의 캠페인이라면 유니크 리치 리포트를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3개월 동안의 데이터만 집계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캠페인 집행 기간이 끝난 이후 최대한 빨리 유니크 리치 리포트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청은 마찬가지로 brandkr@google.com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템플릿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 템플릿에 맞게 채워서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니크 리치 리포트의 경우에는 신청해주신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 3일 그리고 최대 5일이 소요됩니다. 네, 오늘 준비된 유튜브 광고 성과 확인 및 분석하기의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반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고 하면 구글 마케팅 솔루션 팀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전문가와 영업시간 이내에 전화, 채팅, SNS를 통해서 문의사항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메일도 열려져 있는데요. 오늘 설명해드린 유튜브 광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 그리고 유튜브의 유니크 리치 리포트의 경우에는 brandkr@google.com으로 세팅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